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샌드박스 네트워크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MCN이라는 말을 아마 자주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유튜브나 트위치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크리에이터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연예인이 혼자서 방송 활동을 하지 않고 기획사에 소속돼서 활동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사는 기획이나 영업, 홍보 등 활동을 이렇게 해주면서 연예인이 방송 그리고 연기에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념과 정말 비슷하죠. 연예 기획사에서 연습생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처럼 MCN에서도 새로운 크리에이터를 오디션으로 선발해서 요즘은 크리에이터까지 성장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샌드박스, 요 샌드박스는 무슨 말이냐? 샌드박스는 익숙한 단어이기는 하지만 저는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요. 이거 한국말로 하면은 모래사장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모래사장에서 모래로 집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고 얼마든지 부시고 다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이 얼마든지 창작할 수 있는 그 공간 그리고 그 과정은 이 성공으로 가기 위한 다양한 실험실이고 그 안에서 많은 실패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샌드박스라고 회사 이름을 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샌드박스에 어떤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지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한 분씩 이렇게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한 번씩 얘기를 해볼게요. 오래전부터 작가가 되고 싶었던 백수골방님은 소설이든 영화 그리고 시나리오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대요. 그리고 글을 쓰는 일을 좋아해서 신방과를 전공을 했고 졸업하자마자 방송국 입사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한 시즌을 준비하고 바로 포기를 했대요. 왜일까요? 방송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뒤돌아서면 잊어먹을 상식 문제만 시험에 내는 점이 정말 이해가 안 됐대요. 저도 취업을 위해서 입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비슷한 기분 느꼈습니다. 특히 인적성 같은 거요. 사람을 뽑는 건지 일하는 기계를 뽑으려고 만든 시험인지 정말 헷갈렸어요. 그리고 이분은 방송사에서는 기회를 찾기 어려우니까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백수골방의 영화 리뷰 채널이 생겨났습니다. 결과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의 백수골방이 되었죠. 자신이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이야기를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기획한 것이 이 시장에서 먹혀 들어간 것입니다. 이번에는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공동 창업자 두 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도티라는 분이 계세요. 도티는 초통령이라고 불리는 마인크래프트 크리에이터입니다. 아마 마인크래프트가 뭔지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런 거를 왜 좋아하나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희들도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에 푹 빠져 지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도티라는 분은 정말 특이한 게 이것저것의 관심 분야가 정말 다양했어요. 처음에는 글 쓰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소설을 쓰셨다 이렇게 또 얘기하셨고, 사법고시도 준비하셨다고 하고, 가수가 되려고 JYP 오디션도 실제로 23살 때 보셨다고 해요. 그리고 게임 유튜버를 거쳐서 지금은 샌드박스 공동 대표로 살아가고 계시죠. 정말 플렉스한 인생이네요. 하지만 저는 도티보다 이필성이라는 분한테 훨씬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무려 구글을 때려치고 한국에 와서 샌드박스를 창업을 한 거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무작정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1, 2년 먼저 창업 트렌드가 빠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MCN에 물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예측을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크리에이터로 성공한 도티가 창업을 같이 제안을 하니까 크게 망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백수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구구를 때려치는 용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쓴 글을 보면은 앞으로 어떤 회사로 샌드박스를 성장시키고 싶다라는 방향성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 기반 회사죠. 컨텐츠 기반 회사고, 이런 회사에서 캐릭터, 굿즈를 시작으로 오프라인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터와 팬들이 소통할 수 있는 합동 콘서트 같은 거를 열기도 합니다. 저는 아이돌 콘서트장에 가는 사람들을 진짜 이해를 못했는데, 이런 현상이 그대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제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게 좀 대세인가 봐요. 거대 게임 회사들도 온라인의 캐릭터를 실제로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콘서트를 열기도 합니다. 블리자드라는 게임 회사에서 하는 블리즈컨이 가장 잘 알려져 있죠. 아이돌 문화도 처음에는 B급 취급을 받았지만은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밀어주는 주류 K-팝이 됐잖아요. 지금 유튜버 크리에이터들도 나중에는 정말 K 크리에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주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여기 게임을 잘 못하는데 인기 있는 스트리머가 있습니다. 푸근하고 순한 맛으로 꾸준하게 인기 있는 스트리머라서 저도 가끔 트위치에 들어가서 보는데요. 짜파게티 너무나도 맛있어요. 짜파게티 너무나도 맛있어요. 왼손으로 비비면 팔도 비비면 오른손으로 비비면 뭐였지? 컨텐츠가 정말 클린합니다. 욕이나 타인에 대한 비방이 전혀 없어요. 가정이 있는 아빠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 백종원 아저씨처럼 푸근한 이미지로 성공한 스트리머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종원 아저씨 음식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풍월량도 게임을 잘하는 것과 무관하게 어릴 때부터 게임을 정말 좋아해서 게임 스트리머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게임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게임하다가 엄마한테 혼나는 전설의 짤도 있을 정도로 이분은 푸근한 미담이 참 많은 분입니다. 우리 엄마다. 우리 엄마가 시끄럽다고. 그리고 이분은 정말 크리에이터가 되는 성장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한 분인데요. 헤어진 여자친구가 술을 먹고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달려 나간 거죠. 근데 돈도 없고 이제 직업도 없는 시절이라 겨우 택시비만 들고 나갔다고 하는데요. 그때 만나가지고 전 여자친구가 자기가 사준 후드티를 벗으라고 달라고 옷을 잡아 당겼대요. 전 여자친구의 행동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너무 자신이 무능한 기분이 들었고 자신이 당당해질 수 있는 일을 하기로 그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한 일이 대추고를 만들어서 파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레드오션 시장이라 가지고 팔려면은, 그리고 튀려면 광고가 필요했고 이게 돈이 없으니까 직접 한번 광고를 해보자. 근데 내가 광고에서 뭔가 재밌게 하려면 잘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학교 다닐 때 자기 선생님 성대모사를 잘했으니까 더빙으로 한번 광고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광고를 만들었는데 다행히 사람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다 그래요. 형님 죄송합니다. 이후에 보노보노 더빙 영상을 거쳐서 지금의 장삐쭈 유튜브 채널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정말 이야기가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 같네요. 분노 조절을 잘합시다 여러분. 이 책의 중간중간에는 샌드박스가 하는 일, 샌드박스는 이런 회사고 이런 좋은 곳이야 라는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다 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은 샌드박스에 취직하고 싶으신 분이나 아니면은 샌드박스 소속의 크리에이터가 되시는 분들한테 훨씬 재미있겠죠. 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서 크리에이터의 인터뷰가 훨씬 재밌더라고요. 책에 나온 크리에이터의 이야기를 조금 종합을 해보자면은 자신이 원하고 잘하는 일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성공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을 시청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기 좋고 듣기 좋게 가공하는 센스가 정말 좋으신 분들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책을 재밌게 설명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 앞서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처럼 제대로 좋아하는 것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죠. 사회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유튜버가 돼야겠다라고 꿈꾸시는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거를 잘 간직하고, 만약에 나는 그런 게 없다면은 진지하게 그것을 찾는 과정이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